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인정받는 엑셀 업무 관리편 12번째 강좌에서는요. 다른 시트의 자료나 이미지를 추출하는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함수들을 거의 사용하게 되는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한 거는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참고적으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데이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지는 객체라고 해서요. 그 데이터가 셀에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데이터 가지고 오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그 단계를 좀 보도록 하면요. 자, 첫 번째 값에 들어갈 이미지를 삽입 그림 메뉴를 이용해서 삽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 왜냐하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실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그래서 각 셀에 이렇게요. 그래서 이름 넣고 이미지 넣고 이름 넣고 이미지 넣고 이렇게 데이터를 삽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가 들어간 영역을 이름 정의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잡으셔서 이름을 정의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삽입에서 이름 정의. 왜 그러냐면 이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객체 값을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이름 정의를 이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이미지가 들어간 영역, 지금 방금 등록해 놓은 영역. 자, 그 다음에 매치,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이름을 누르면 또는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치, 비교할까, 내가 원하는 그림의 이름, 그 다음에 영역, 요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몇 번째에 있는지를 알려주겠죠. 그러면은 요 영역에서 그 몇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은 하나. 자,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이름이 몇 번째 행인지를 알기 위해서 매치를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에서 그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삽입한 이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이 이미지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오세요. 아무거나 원하는 영역에 복사해서 붙여 넣으신 다음에 그 그림에다가 위에서 지금 정의한 이름이 있죠. 그 이름으로 그러면 요 수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객체가, 우리가 이름을 바꾸게 되면 그 이미지 객체가 해당하는 이미지로 바뀌게 되세요. 자,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생소한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다 수식이에요. 그런데 단 여기에서는 이미지를 이용하신다라는 게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자, 앞에 그림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등록되어 있는 이름. 그러면 이 이름에 어떤 수식이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인덱스, 이미지. 요 이미지는 뭐예요? 그림이 있는 영역. 매치. 자, 요거는 시트 이름입니다. BO.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선이라는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명은 그 이름이 있는 영역에서요. 성명이라는 영역에서 이선희가
몇 번째 행에 위치하는지, 마지막 0은 정확하게 매치하는 값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번호가 나오게 되면 이미지 영역에서 그 행번호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쓰셨던 명령들로 조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단지 이미지라는 거, 객체라는 거, 그 차이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추출하는 게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한번 수식을 보도록 하죠. 자, 인덱스 여기에서도, 왜냐하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요 이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몇 번째 행인지를 찾으면, 그러면은 각각의 필드에서 그 번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자, indirect D사 무슨 얘기인가요? 위에 있는 필드명으로 되어 있는 범위에서 찾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사전에 무슨 무슨 일을 먼저 했어야 됐냐면, 부서는 부서로 범위 지정을 했었어야 돼요. 주소는 주소로, 1월 실수령액은 1월 실수령액으로, 6월 실수령액은 6월 실수령액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위에 필드 값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필드명만 바꾸면 그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가 표시가 되게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선 부서인데 여기를 부서 대신에 주소를 하게 되면 주소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주민번호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도록, 인다이렉트에서 위에 있는 셀의 영역을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보고서를 만드실 때 이렇게 필드명이 자꾸 바뀌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유용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요, 저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평소에 알고 계시던 함수였는데, 자, 실습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서 관건은 뭐냐면 너무 시트가 많다라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사원 정보에는 성명, 부서, 직급, 주민번호, 주소, 입사일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월 급여, 2월 급여, 3월 급여, 그 다음에 4월 급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보면은 사원 사진이라고 하는 시트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원의 사진을 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물 사진을 못 구해서 그냥 구할 수 있는 이미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추출 데이터를 보시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게 관건이냐면, 시트도 너무 많고 보고 싶은 필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성명, 이미지, 부서, 직급, 주민번호, 어떤 경우에는 성명, 부서, 직급, 1월, 2월, 3월, 4월, 실수령액. 그러니까 추출해야 되는 보셔야 되는 데이터가 항상 변동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VLOOKUP 함수라든가 뭐 이런 걸 쓰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필드가 바뀌어요. 필드 자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수식을 다 다시 바꿔 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 시트도 많고 그 다음에 추출해야 되는 데이터도 많기 때문에 이름 정의를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데이터들, 표시될 데이터들을 이름을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범위 지정하시고요. 자, 삽입에서 이름에서 만들기, 첫 행 가지고 만드실 거죠. 그래서 첫 행, 번호, 성명, 부서 확인.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요. 부서, 그 다음에 성명, 이렇게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용이 가능하시냐 하면, 자, 여기에다가요, 인덱스 함수를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인덱스. 자, 어디에서요? 부서 범위에서요. 매취. 자, 몇 행? 이선희가 성명이라는 영역에 있는 행 위치에 있는. 그래서 저희가 매취를 쓰게 되면은 B5가 성명 범위에 몇 행에 있는지를 숫자로 표시하죠. 자, 그 다음에 열은 하나. 그러면 이선희는 영업부래요.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창에서 새 창. 그러면은 파일이 두 개가 열린 겁니다. 자, 창에서 정렬, 새로 확인. 자, 그런 다음에 하나는 사원 정보를 열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름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이영희. 그러면은 인사부. 그 다음에 김희철 영업부. 그쵸? 맞죠? 자,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는 닫을게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요. 부서 어디에 있으세요? 이 위에 있으시죠? 그 다음에 성명도 여기에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냐면 위에 직급이라고 하는 범위명도 있죠. 그래서 여기를 자, indirec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부서라는 글자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직급도 여기 위에 그 범위명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채울게요. 그리고 여기 성명은 안 바꿀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름 가지고 검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은 2, 4. 자, 여기가 절대 주소네요. B5 사람 이름 있는 부분. 자, 그러면은 직급 사원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아무래도 창을 조금 전처럼 이렇게 좀 비교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김희철 보시면은 영업부 사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백종현이라는 사원도 한번 볼게요. 영업부의 부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추출 데이터를요. 어떻게 하고 싶냐 하면 부서 직급으로 되어 있는데 직급은 필요 없어요. 주민등록번호로 필드명만 바꾸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요. 자, 백종현, 예, 7204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김승진. 그러면은 74 인사부의 사원,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필드명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소 한번 볼까요? 주소. 이렇게요. 왜요? 여기 보면 찾는 값을, 범위를 위에 있는 예, 필드명으로 이렇게 그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필드명을 가지고 오는 거라서요.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필드명만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미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야 돼서
자,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다 드셔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도 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사원 사진에 가셔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 성명이 앞쪽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만 가지고 올게요. 이미지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름에서, 자, 드래그, 컨트롤 시프트 했더니요, 쭉 나가네요. 왜냐면 이거는 객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 하면은 쭉 아래쪽까지 전체 범위가 지정이 돼요. 그래서 쭉 드래그 하셔서 데이터 있는 데까지. 그 다음에 방법은 같습니다. 삽입해서 이름, 만들기, 첫 행을 가지고 만들 거예요. 확인. 자, 그러신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어떻게 넣으셔야 되냐면, 이미지는 일반 텍스트하고 약간 달라요. 객체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사각형을 하나 넣도록 하죠. 자, 여기에 이제 그림을 넣으실 부분이세요. 사각형을 하나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이름 정의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미지라고 넣겠습니다. 아니죠. 이미지 검출. 여기도 같은 방법이에요. 인덱스. 그러면은 대상은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요? 매치. 자, BO가 성명 범위에서 위치하는 행의 데이터. 자, 그런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고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요 앞에, 이름 앞에 는이 들어가서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추가. 그 다음에 닫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는 하신 다음에, 저희가, 자, 요 객체에다가요. 자, 요 사각형 객체에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 지우고요. 자, 이미지를 하나 임의로 가지고 올게요. 자, 컨트롤 C. 이 앞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신 다음에 여기에서 는 저희 이름 등록해 놓은 이미지 추출이라고 등록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김승진 이미지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창에서 새 창 정렬 새로. 자, 그런 다음에 사원, 자,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선희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선이 이미지로 바뀌고 부서 주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김희철.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게 되세요. 신기하시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도 이름 정의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월 실수령액.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실수령액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이런 게 문제예요. 1월 급여, 2월 급여에서도 다 실수령액.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러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자, 여기에다가 1월 실수령액, 2월 실수령액.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범위명을 지정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실수령액, 4월, 그 다음에 5월. 이런 것도 귀찮다 이러시면 안 되죠. 자동화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처리들은 먼저 하시고 한번 해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또 안 하셔도 되니까. 자, 그러면은 자, 1월부터 그 다음에 쉬프트 2월, 3월, 4월, 5월, 6월 폼이 똑같아요. 그래서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삽입해서 이름 만들기 첫 행으로 만드실 겁니다. 확인. 자, 그런 다음에 아무 시트나 가셔서요. 자, 보시면은 1월, 2월, 3월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추출 데이터에 가셔서 1월 실수령액이에요. 자, 그러면 역시 앞에 있는 수식과 똑같으신데 자, 오류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1월, 2월, 3월 앞에 보면 언더바가 있어요. 왜냐면 첫 글자가 뭐라서? 첫 글자가 숫자라서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실수령액은 수식에다가 요 앞에 요거를 하나 더 붙여줄게요. 자, 언더바 엔드. 그 다음에 F4 인다이렉트. 아, 실수령액 밑에도 요게 언더바가 있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에서는 요렇게 좀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도 예를 들면은 나는 6월 실수령액이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역시 그러면은 한번 비교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창에서 새 창 정렬 세로. 그런 다음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누구 건가요? 지금 김희철 겁니다. 자, 김희철의 1월 급여. 김희철이면은 4번이에요. 네 번째. 네 번째면은 이건데, 그리고 6월 것도 한번 볼까요? 위치가 하나씩 올라가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 데이터 이선희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러네요. 저희가 여기가 셀 병합이 되어 있는 자료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세요. 그러면 삽입에서 이름에서요. 정의 한번 볼게요. 1월 실수령이 지금 P4부터 잡혀 있잖아요. 이거를 5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삽입에서 이름, 정의, 여기도 5. 삽입에서 이름, 정의, 여기도 5. 그 다음에 5, 5.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처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선이 데이터 제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런 시스템을 만드시면은 충분히 데이터들을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답이 나온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됐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데이터가 정확한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자동화라고 하는 개념이 저희가 이렇게 수작업을 하실 때는 하나하나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오류가 이제 적을 수도 있지만, 자동화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름하고 필드명만 바뀌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들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잘못되면은 데이터가 잘못 온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실수령액 잘못 오게 되면 사실 그 자동화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자동화를 만들어 놓으셨으면은 검증을 여러 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값도 넣어보고 저 값도 넣어보고 뭐 이렇게 하셔서 문제가 없을 때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으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트가 달라도 범위명을 이용하시면은 쉽게 데이터들, 원하시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12번째 강좌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